좋아요, 구독.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앞서 이슈를 좀 다루고 있는데요. 미국의 8월 CPI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뉴욕 증시 큰 폭으로 좀 하락을 했는데 여기서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점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예상치가 8%였는데 8.3%라는 수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절대적인 수치를 보자면 한 0.3%가 그렇게 큰 건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 그 에너지 부분 같은 경우가 좀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지표들 같은 경우, 즉 뭐 원자재라든지 이런 요소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 나머지 지표들이 불안한 그런 수치들을 나타내면서, 이게 그 다음 달 CPI 발표 같은 경우도 좀 우려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연결해서는 그 물가 지표와 금리 이 부분을 연결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75bp 인상은 시장에 반영이 돼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어제 시장 같은 경우로 연율을 반영해서 좀 강하게 상승을 한 모습이었고, 그 휴일간의 신흥국들의 상승을 반영을 하면서 키 맞추기가 나타났습니다. 다만 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러한 모습을 지을 수 있는 정도의 하락이 우선 나왔어요. 저희가 이 점을 염두에 둬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세부적으로 미국의 대형 IT 업종 같은 경우는 신저가가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인텔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신저가 다 지금 나타나는 모습이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저점을 테스트하는 그러한 구간까지 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오늘의 하락과 관련해서 어제 들어왔던 IT 수급이 빠지냐 안 빠지냐, 그 점을 먼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어제 들어왔던 수급이 나가려고 하면은 짧게는 오늘 갭 하락 이후에 뭐 시가 기준으로라든지 좀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대형 IT주들의 흐름을 우리나라 기준으로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개장 후에 바로 이를 매매 대입하는 게 아니라 한 30분 정도는 외국인의 매매 추이를 볼 필요가 있어요. 개장 초에는 매수로 잡힐 겁니다. 근데 이 매수 같은 경우가 종가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낮아요. 30분 정도까지 시장을 바라보고 그때 본격적으로 수급의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수급에 대해서는 그 전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 좀 변동성 클 수 있습니다. 다만 시장은 그래도 상승에 대한 반응을 할 때 어제 봐왔던 것처럼 강하게 또 반응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존재를 하거든요. 그 점을 열어두고 조금은 낙심하기보다는 이 시장 안에서 또 기회가 올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을 열어두고 종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수급적으로 어제 들어온 부분들이 좀 유지가 되느냐 아니면 또 이탈하려는 흐름이 나오느냐, 이런 점들을 좀 면밀하게 오늘 시장에서 살펴봐야 된다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장의 움직임을 좀 면밀하게 검토해 볼 수 있는 오늘의 특징주 어떤 종목을 저희가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첫 번째로는 SK 하이닉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분들은 반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제 미국 시장이 대형 IT주 중심으로 밀렸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거의 전저점을 테스트하는데 SK 하이닉스가 말이 되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매매 관점에서 대입을 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제 그만큼의 수급이 들어왔고, 거래 기준으로 봤을 때 종가 기준 4%대 중후반으로 IT주들이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오늘 기준으로 우리가 살펴볼 점은, 일단은 시가 기준으로 2~3% 정도는 밀릴 수 있습니다. 그 점을 먼저 염두에 두고, 여기 시가 안에서 그 어제 저점을 깨는지 여부, 이 여부를 함께 체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여부까지 체크를 하면서 매매 대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미국 시장 변동성에 비추어서 또 접근을 했습니다. 어제 들어왔던 대형 IT주들에 대한 수급 자체가 오늘 하루에는 다 못 빠져나가겠죠. 그러면 시가 기준에서 한 2% 정도의 조정은 나올 수 있어요. 그러한 구간에서는 좀 짧은 트레이딩 매매로 목표 수익률은 한 2~3% 정도로 잡고, 손절 또한 동일하게 한 2~3%로 잡고, 대형주 같은 경우 중에서 어제 수급이 들어온 SK 하이닉스는 지수 변동성을 통한 매매 개념에 접근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타이트하게 손절, 그 다음에 위로
그 목표 수익률 이렇게 잡는 이유는 어제 기준과 오늘 기준의 수급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나의 시장의 대응과 관련된 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미리 수급이 들어왔던, 그다음에 하루 기준으로 이 변동성 같은 경우가 30거래일 중에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어제 가장 강한 흐름이었어요. 그러면 어제 가격을 전체적으로 되돌리지 않는다고 하면 장중에 짧게라도, 즉 이 짧게라고 하면은 뭐 2% 정도의 반등은 가능하기에 좀 SK하이닉스를 짧은 매매 기준으로 접근 가능한 그런 종목으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특징적인 종목 SK하이닉스였습니다. 보시는 분들은 전략과 더불어서 SK하이닉스를 본다고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수급적인 부분에서 시장에서 유의미한 수급이 빠져나가는지 그 변동성을 확인을 하면과 동시에 SK하이닉스는 오늘의 특징주 굉장히 짧은 매매 관점으로 이야기를 드렸다는 점까지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격 접근은 시가 기준 접근이 가능하다고 하셨고 이 변동 부분에서도 2%대의 변동폭을 보인다면 짧게 수익을 좀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SK하이닉스 특징적인 종목으로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시장 상황에 따른 특징주라는 점 다시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자재 가격 변동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유가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요. 어떤 부분을 저희가 집중해서 보는 게 좋을까요? 원자재 가격 자체의 변동성이 좀 커져 있는 구간에서 좀 줄어드는 구간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WTI 기준으로 유가는 80불 후반 수준에 도래를 해 있습니다. 이 80불 후반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에서 볼 점은 유가 같은 경우가 변동성이 줄어드는지 여부, 그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뭐 상승을 하든 하락을 하든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주요 가격은 알아야 되겠죠. 만약에 유가가 70불 이하로 도래하는 구간에는 경기 침체를 기정사실화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연결해서는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 원가 대비해서 에너지 효율 같은 경우가 유가 70불 이하에서는 그 화석연료가 더 유리하게 돼요. 그렇다 보니 이 주요 가격을 먼저 기억을 해놔야 되겠고 현 구간에서는 그 하방에 대한 그러한 부분을 생각해 놓고 유가가 변동성이 줄어든다면 지금의 우리가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해야 되는 업종, 그다음에 매수를 해야 되는 업종까지 연결해서 구분을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의 시장의 하락 같은 경우는 전 업종을 놓고 그냥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포트를 추려 나가는 그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장의 하락이 나오더라도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업종을 추려야 돼요. 그런 업종 같은 경우가 리오프닝과 관련된 업종입니다.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뭐 여행을 사고 항공을 사고 엔터를 사고 전부 다 사는 게 아니라 그 업종 안에서도 1등주의 흐름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고요. 대표적으로 항공과 관련해서는 대한항공 이런 종목들도 좋아요. 유가 변동이 축소가 되면은 당연히 실적은 잘 나오겠고 지금 단계적으로 일본 노선부터 해서 확대가 되니까 좋을 수 있는데 그 좋다는 기준 안에서 우리는 1등주를 찾아서 매매를 해야 되는 점을 알 수 있고 저가항공과 관련해서는 증자의 이슈도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연결해서 생각할 점은 첫 번째로 유가의 변동성이 줄어드는 상황, 두 번째로는 저가항공에서 코로나 이전에 매출 비중이 가장 컸던 게 일본 노선입니다. 그러면 그 일본 노선 같은 경우가 바뀌는 게 있느냐? 바뀌는 부분은 비자 발급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부분이 면제가 되게 되고, 그다음에 패키지 관광을 개인 관광으로 이제 열어주게 되는 그 점을 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러면 저가항공을 매매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저가항공에 대한 이슈가 있는 부분이 자금의 조달 부분이니까 그러한 자금 조달이 먼저 이루어졌고 그 가능성이 낮은 종목은 뭘까 하면은 진에어와 같은 종목은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 대응을 할 필요가 있어요. 즉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 업종 안에서 1등주에 대해서 매매를 접근을 해야 된다는 점이고, 이 1등주 같은 경우는 시장이 조정이 나왔을 때 매도보다는 매수 대응을 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결해서 리오프닝과 관련된 또 다른 종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시장이 조정 나왔을 때
매도보다는 매수 대응을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업종 중 1등주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오늘의 두 번째 특징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 특징주는 여행과 관련된 종목이에요. 하나투어입니다.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크게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여행을 갈 때 예전에 하나투어를 쓰고 갔지 플랫폼을 통해서 가는데 이게 경쟁력이 있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안 좋아진 업종의 상황에서 주가가 좋아질 수 있는 요인이 하나라도 나타나면은 선행해서 주가는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선행해서 반응하는 구간에서 이 모멘텀을 전부 다 반영을 했냐 안 했냐, 그리고 이 모멘텀 같은 경우가 좀 추가로 부여될 여지가 있느냐, 그 점까지 함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하나투어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의 여행 관련해서 정책 변화가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코로나 이전 단계를 살펴볼게요. 코로나 이전에 패키지 송출객 수 기준으로 40%, 해외법인 매출액 중에서 절반 이상이 일본 지역에서 창출이 됐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와 연결해서 하나투어 같은 경우는 일본의 그 패키지 부분의 개선, 그다음에 개인 비자 발급의 면제, 이 부분이 이제 정책으로 나타난다고 하면은 주가 같은 경우는 한 차례 더 상승이 가능하고요. 3분기부터 이제 실적 회복 같은 경우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월별 여행객 데이터를 보더라도 좀 3분기의 실적의 예상치가 낮아져 있는데 그 톤보다는 높을 수 있는 점 함께 생각을 하고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가격적인 면은 어제의 가격 흐름 같은 경우는 꽤 좋은 흐름이 나타났었어요. 네, 좋은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여기에서 무턱대고 그냥 이 가격 흐름이 좋아서 접근한다라고 하기보다는 시장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점을 감안해서 오늘 기준으로 가격은 57,0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